계속이어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의 이성교제, 이성교제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에게 이 사랑과 이성교제는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스턴버그는 스턴버그는 여기에서는 열정과 그 다음에 이 친밀감과 이 책임감, 이것이 이 세 요소를 모두 갖춘 형태의 사랑이 가장 이상적인 이성교제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 말고도 또 더 중요한 요소들이 더 있겠지만 하여튼간에 청소년기의 어떤 그런 사랑은 친밀과 열정과 책임감 이런 것들이 또 있어야 되고, 우애적 사랑이라는 것은 얼빠진 사랑과 낭만적인 사랑인데, 실적으로 보면 어떤 사랑이 실질적으로 진정한 사랑인지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게 뭐 좋다 이게 나쁘다 이거보다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맞춰가는, 부부가 맞춰가는 사랑이 제일 좋은 사랑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청소년이 인식하는 이성교제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는 뭐냐면 친밀감이 있는 경로로서, 여기에는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좋아함의 유형이다. 그래서 좋아함이란 뭐냐면 사랑의 열정이나 책임감은 없고 친밀감만 나타나는 경우, 그래서 친밀감만 나타나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우연히 알게 된 사람, 그 다음에 지나치는 사람을 향해서 느끼는 어떤 단순히 좋은 감정을 의미하기보다 진정한 친구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경험하는 어떤 종류의 감정이라든지 우정,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친밀감만 있는 사랑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부부로 가서 살아가면서 나중에 이제 뭐 우리가 아이들 낳고 출산하고 이제 다 인생을 어떤 마무리하고 이렇게 된다면 모르겠지만, 그런 사랑은 조금 좀 낭만적인 사랑은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두 번째는 여기는 이제 어떤 사랑이냐면 열정만 있는 사람, 열정만 있는 경우. 그래서 여기는 이제 도취성 사랑이다. 그래서 도취성 사랑은 뭐냐면 이 친밀감과 책임감을 얻고 열정적인 흥분만으로 이루어진 사랑. 그래서 흔히 어떤 특정 대상에 대해서 뭐 첫눈에 반한 사랑,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감정은 순식간에 나타나가 또 어떻게 돼요?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도취성 사랑은 열정만 있는 사랑. 세 번째는 여기에서는 이제 어떤 면에서는 공허한 사랑이다. 공허한 사랑은 책임감만 있는 경로인데, 여기에는 공허한 사랑은 친밀감과 열정의 요소는 없고 뭐만 있어요? 여기는 책임감만 있는 사람. 그래서 공허한 사랑은 대체로 오래된 관계가 끝날 때쯤 나타나거나 자녀를 위해서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이 공허한 이런 어떤 그런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이성교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자, 다음에는 이 친밀감과 열정이 결합된 경우로서 이제 낭만적 사랑이죠. 낭만적. 그래서 낭만적인 이 사랑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남녀가 처음 사랑에 빠지고 서로에게 육체적, 감정적으로 밀착되어 있어서 일체감을 느끼는 경우. 그래서 낭만적 사랑은 이 친밀감과 열정, 이런 것들이 같이 이제 공유하는, 그래서 어떤 육체적인, 감정적인 이런 것들이 포함된 사랑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친밀감과 그다음에 책임감이 결합된 경우로 해서 이제 우애적 사랑이다. 이 친밀감과 책임감이 여기에서는 이제 같이 결합된 이런 것들. 그래서 우애적 사랑은 오랜 결혼 생활을 해온 부부들의 관계에서처럼 어떻게 뭐가 느낍니까? 친밀감과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결혼 관계라는 어떤 책임감, 이것들은 있지만 육체적인 관계나 열정이 사라지려서 이제 친밀함과 우정이 남아 있는 경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는 뭐냐면 이제 얼빠진 사랑. 그래서 얼빠진 사랑은 뭐냐면 열정과 여기는 책임감이 결합된 경우. 그래서 헐리우드 영화나 급행 구원에서 접하게 되는 어떤 종류의 그 사랑을 처음 이렇게 열정을 느껴서 사랑에 빠지고 단기간에 이제 이게 결혼에 꼴이 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뭐가 없어요? 이 친밀감이 결여되어 보니까 이 친밀감 요소가 결여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둘의 관계가 어떻게 돼요? 발전해 가는데 시간을 요하는 어떤 상대에 대한 몰입이 없이 열정의 근거에서 헌신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이제 이게 얼빠진 사랑이다. 그래서 이들은 관계의 기초를 열정에 두고 있기 때문에 열정이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상대에게 어떤 면에서는 자기가 지불하는 것보다
덜 받았다고 생각해서 속았다고 생각하고 이제 실망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성숙한 사랑, 성숙한 사랑인데 이 사랑은 친밀감과 열정감과 책임감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모두 갖춘 이제 이상적인 사랑이다. 그래서 성숙한 사랑을 이루는 것은 가능하나 정말 이루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런 사랑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관계가 지속됨에 따라서 다른 형태로 발전해 갈 수 있으므로 성숙한 사랑을 유지하는 데는 서로가 어떻게 돼요? 노력이 필요한 거죠. 이거는 그냥 이루어져 가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는 이런 어떤 노력이 필요해 간다. 여기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는 자, 모든 구성 요소가 결여된 사랑이 아닌 그런 유형 뭐냐 하면 사랑도 심지어는 어떻게 돼요? 우정조차도 아닌 심각한 방식으로 지속되지 않는 이 단편적인 관계로 우리가 경험하는 어떤 다수의 대인관계 속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변 사람에 대해 많은 것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제 그런 사랑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소년이 인식하는 이성교제의 의미는 뭐 이렇게 나눌 수 있지만 정말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숙한 사랑을 해야 되는데 이 성숙한 사랑도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져 간다. 그러니까 모든 사랑들은 다 그런 것 같아요. 노력이 없이 이루어져 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우리가 그리고 서로 간의 상대방 속에서도 이러한 어떤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야 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첫 번째 그러면 또 이제 이성교제 속에서 청소년의 이성교제에서 이제 이성교제의 어떤 그런 진행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성교제는 자, 여기에는 존 그레이는 이제 이성교제의 단계를 이제 여기에 5가지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여기 한번 이렇게 이제 보겠습니다. 이성교제를 5개를 정의를 하면 자, 1단계는 뭐냐면 이 매력을 느끼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 이성에게 강한 매력을 느끼는 단계다. 1단계는 매력을 느끼는 단계고 그 다음에 이제 2단계는 뭐냐면 상대를 반신반의하는 단계로서 이제 매력을 느낀 이성에 대해서 불안을 느끼기 시작하고 그 사람이 정말로 뭐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과연 나에게 맞는 상대인가 하는 어떤 이런 그 의문을 던지는 이제 이런 단계가 된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매력을 느껴서 그 사람을 만나려고 하는데 정말 이 사람이 어떤 면에서는 그 나에게 어떤 맞는 상대인가라는 이제 이런 어떤 맞는 상대인가는 의문을 갖는 단계.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단계고요. 이성교제는 그다음에 3단계는 뭐냐면 이제 결정적인 한 사람을 선택해서 교제하는 단계인데 한 사람을 선택해서 이제 교제하는 단계인데 자, 이 단계가 본격적인 이제 이성 단계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를 어떻게 돼요?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능력을 이제 간다는 거죠. 객관적 능력. 이 객관적 능력을 판단하는 이제 능력을 갖게 된다라고 보시는 거고요. 4단계는 뭐냐면 자, 강한 친밀감을 느끼는 단계인데 이 단계는 뭐냐면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실질적인 친밀감을 이제 경험하게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자, 5단계는 자, 결혼을 약속하는 단계. 이제 어떤 면에서는 여기는 이제 확신하는 단계죠. 그래서 이제 이 결혼을 약속하는 단계는 뭐냐면 나는 이 사람과 결혼하기를 원한다는 어떤 확신 단계를 갖고 이제 결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성교제는 이런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매력을 느끼고 정말 이 사람이 매력을 느끼지 않더라도 이제 계속 다가오면 이 사람이 나에게 맞는 상대인가라고 이제 의문을 계속 던지고 그다음에 이제 결정을 하고 선택해서 이제 그 이성교제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친밀 관계를 이제 그 어떤 친밀한 경험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결혼에 꼴이 난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러한 언저의 관계도 있지만 한편 이제 다른 어떤 그런 학자는 그 청소년 이성교제를 이제 또 4단계로 또 정의한 사람도 있습니다. 1단계가 뭐냐면은 여기는 시작기 1단계는 시작기에서 자, 매력과 요구가 핵심 정서이지만 파트너와 접촉은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죠? 매력과 요구가 핵심 정서이지만 여기 파트너와 어떤 접촉은 제한적이라는 것이고요. 자, 2단계는 뭐냐면 이 관객입니다. 관객이. 자, 집단 상황에서 접촉하고 이성과 상호작용하는 법을 배우고
이제는 잠재적 파트너를 만나게 되는 단계. 잠재적 파트너를 만나는 단계. 그다음에 3단계는 뭐냐면 이제 친밀기입니다. 친밀기. 그래서 커플 관계를 형성하고 둘만의 관계에 정서적 에너지를 집중하기 위해서 동성 또래들과 거리를 두게 되는 단계. 네, 단계고 4단계는 여기는 전념기. 전념기. 두 사람은 정서적으로 신체적 친밀성을 공유하고 상호 돌봄 행동을 보여주고 서로 뭐에 애착 대상으로 이제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의 이성 그 교제의 진행 단계는 뭐 이런 4단계, 그다음에 이제 5단계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데 이런 단계를 통해서 우리가 청소년들은 다양한 이런 과정 속에서 이루어져 간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청소년들의 과정 속에서 이루어져가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청소년들 상황 속에서 우리가 꼭 이런 꼭 정확하게 뭐 이 단계를 거쳐가는 건 아니지만 비슷하게 이제 이런 단계를 거쳐간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다음에 문제 네 번째는 바람직한 청소년의 성문화 정착을 위한 과제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사이버 공간에서 건전한 성문화 정착이 이루어져 가야 된다. 그래서 자, 청소년들의 생활 속에서 사이버 세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이제 이곳에서 청소년들의 성문화가 형성되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 사이버 세상에는 어떻게 돼요? 유해한 수많은 콘텐츠들이 청소년들의 어떤 성적 욕구를 자극하고 있고 뭐 음란 채팅이라든지 그다음에 음란물 접촉의 기회가 너무나도 어떻게 돼요? 쉽고 크게 열려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로 인해서 어떤 왜곡된 성지식과 성태도는 불건전한 어떤 성문화를 구축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N세대들에게 이런 세상을 가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라라는 것은 기성세대의 어떤 무조건적인 이런 금지된 제지는 어떻게 돼요? 설득력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이제는 가능한 이야기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먼저는 어떻게 돼요? 부모들과 보호자들 그리고 청소년과 관련 전문가들은 공격적이고 그다음에 부적절하고 유엔 콘텐츠로부터 이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기술적이고 비기술적 전략들을 적극적으로 이제는 수행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자, 청소년 스스로가 절제하고 그리고 절제하고 지향하며 그다음에 일탄적 어떤 성문화와 대응해서 바른 것을 보고 듣고 만들어갈 수 있도록 비판적 힘을 키우고 전략적으로 어떻게 돼요? 대응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 이성에 대한 어떤 관심과 이 표현 관계의 어떤 유지가 사이버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청소년들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성에 대한 어떤 정보도 사이버 세상 안에서 모두 찾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청소년들은 이 사이버 공간에서 이제 블로거라든지 미니 카페 이런 것들을 꾸며서 자신들만의 어떤 공간을 마련하고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과의 어떤 관심사에 대해서 서로 소통하고 이성 교제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이버 세상에서 이러한 어떤 긍정적이고 안전한 커뮤니티가 다양하게 형성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이 교육과 이제는 훈련을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청소년 상품화 이제 근절입니다. 자, 성은 거래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범죄라는 인식 확산이 청소년 물론 전 국민적 의식 어떤 그런 의식 개선이 이제 요구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우리나라는 이러한 청소년 성상품화 중에서 성매매와 관련해서 법과 이런 어떤 제도적 정비를 마련하고 지속적인 보호 체계를 갖추어 왔습니다. 근데 이런 어떤 관련 부처는 청소년 성매매 예방이라든지 그리고 피해 지원과 관련된 현행 법령상에서 지속적인 정비를 통해서 실효성 있는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TV나 뮤직비디오, 인터넷, 어떤 이런 스마트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기 유포되는 청소년 상품에 대한 어떤 그런 대책 마련이 이제는 이루어져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온 오프라인을 망라하고 청소년 사이에 이 대화 소재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부 청소년들은 이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개별적 성매매를 하거나 자신의 어떤 누드 사진 판매, 그다음에 분비물에 이 묻은 속옷 판매, 그다음에 키스와 포옹을 파는 등 어떤 자신의 어떻게 돼요?
성을 상품화해서 판매하고 있고 이를 아무렇지도 않게 자랑 삼아서 또래들에게 어떻게 돼요? 소개하는 일탄적 이런 성문화를 형성하고 전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중매체 특히 이제 스마트폰을 이용한 이 청소년들의 성상품화를 근절하기 위한 이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그리고 확실한 이런 처벌과 단속이 이제 이루어져 가야 할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세 번째, 자, 실질적 성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교육 확대가 이루어져야 된다. 자, 청소년의 성문제의 예방과 이런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런 성교육을 통해서 이런 성교육을 통해서 자, 남성과 여성이라는 이 두 성의 특성과 역할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리고 남녀 상호 간에 이런 어떤 그 존경과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친밀하고 그리고 올바른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대상으로 한 이 성교육은 과거에 비해서 이제 향상된 부분이 있지만 여전히 어떻게 돼요? 지극히 학술적이고 추상적인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런 사춘기의 시작과 그다음에 이에 따른 이성교제의 어떤 성경험의 저연령화 현상에 맞는 이 초기 청소년 성교육으로부터 그다음에 청소년의 어떤 성 발달과 주기를 고려해서 실질적인 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리고 지속적인 확대 실시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우리가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려서부터 뭐 성에 대한 어떤 긍정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환경을 제공해서 건전한 이런 어떤 긍정적이고 사고할 수 있는 환경을 어떤 면에서 제공해서 건전한 성의식과 그다음에 이제 성 가치관을 지니도록 교육하고 그다음에 대중매체의 어떤 청소년의 성 상품화에 대항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비판적 사고 능력을 길려주는 것은 사회의 어떤 윤리와 규범을 유지 발전시키고 청소년들을 가장 인간답고 그다음에 전인적으로 육성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 청소년들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이런 교육 프로그램은 상당히 중요한데 이런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꾸 이제 이런 사춘기 어떤 성 경험이라 이런 어떤 성과에 접촉하는 연령이 자꾸 낮아지고 있는 거잖아요, 청소년들의. 그래서 여기 이런 낮아지고 있는 어떤 그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정말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그들이 그 교육을 다 받고 또한 나오더라도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불편함이 없이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더 성숙한 인간으로 발전해 나가는 그러한 과정들이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이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런 프로그램들을 또 개발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은 우리가 꼭 학교 현장뿐만 아니라 이 학교 현장에서뿐만 아니라 학교 밖의 어떤 그런 프로그램 이런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지방자치단체나 어떤 국가의 역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제 우리가 보면 그런 어떤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것들도 쭉 우리가 간직해 와서 우리가 진행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이제 다음에는 바람직한 이제 이성 교제 문화입니다. 바람직한 이성 교제. 그래서 자, 이 건전한 이성 교제를 통해서 청소년들이 안정적인 이런 친밀감을 형성하고 그다음에 정체성을 확립한다면 일탄적인 성문화는 어떻게 돼요? 자연스레 예방될 수 있다는 거죠. 실적으로. 그래서 자, 이성 친구와의 교제뿐만 아니라 자,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편안하고 그리고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런 어떤 이성 교제가 끝난 후에 또 하나 어떤 겪는 고통과 슬픔, 그다음에 휴증을 수용하고 그다음에 위로와 정서적인 어떤 지지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실적으로 보면.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은 이성교제가 끝나 요즘에 이제 보면은 그런 현상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성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청소년들은 아니지만 이성과의 만남을 통해서 만남을 이제 단절하고 나면은 어떻게 돼요? 거의 이제 막 칼부림을 놔서 그냥 그 가족을 막 그냥 다 그냥 어려움을 당하고 또 육체적인 어떤 그런
폭력을 가하는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많이 살펴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좀 이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 되고 있다. 특히 이제 코로나 이후 많은 사람들이 또 인제 그런 어떤 그 밖에 나가서 생활하지 못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더 많이 나타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정서적인 이런 어떤 그런 끝나고 나서 이성과의 교제가 끝나고 나서의 어떤 고통과 슬픔 이런 후유증을 수용하고 그다음에 위로와 정서적인 어떤 지지가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만나면 이런 그 청소년과의 만남을 통해서 보면 만남은 참 소중하고 중요한 겁니다. 이 만남이 잘못된 만남은 그래서 우리가 늘 보면 이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끝까지 여기에는 어떤 양복을 잘 입을 수 없다. 왜?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계속적으로 우회로 이렇게 끼워져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좋은 양복인데도 불구하고 좋은 양복을 입을 수 없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무엇보다 자, 청소년 자녀가 이성교제에 관련된 이런 생각과 갈등을 자유롭게 의논할 수 있도록 부모는 어떻게 돼요? 폭넓고 수용적인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그래서 자, 부모의 어떤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데 자, 이게 이제 부모 시대를 이제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자녀 키울 때 보면. 그래서 너도 시집 가서 애 낳고 내 날 때 봐라 이제 이러는데 부모 때를 많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부모가 예를 들어서 부모가 이제 자녀를 뭐 이제 일곱 여덟 뭐 그때만 해도 뭐 일곱 여덟 명 뭐 나가지고 거의 뭐 보면은 어 그 이제 모든 어떤 살림을 이제 다 이제 거기서 이끌어 가야 되는 거잖아요.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뭐 가정을 안 돌보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고 그러면서도 이제 참 어려운 그런 점들이 없이 잘 진행이 돼 갔는데 지금은 이제 뭐 사이버나 이런 상황에서 모든 것들이 이제 다들 그냥 뭐 100% 거의 이제 뭐 신청하면 오지 않은 이런 상황이 돼 버렸다 이러는 거죠. 그래서 참 이 부모 입장에서 자녀를 어떻게까지 이해를 하고 이끌어갈 것이냐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자녀와 부모 간의 어떤 마음을 나누는 것, 이제 마음인데 소통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거를 나누는 거를 참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마음을 나누는 거, 그래서 마음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대화를 하다 보면은 사실 뭐야 오늘 와서 대화하자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런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루어가지 않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보면 식탁 교제라고 옛날에는 식탁 예절이나 교제를 통해서 식탁에서 모든 예절이나 이런 교육을 받았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자녀들도 식탁에 대한 어떤 교제를 멀리할 뿐만 아니라 또 어려운 그런 어, 과정들이 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자녀들과의 잘 대화할 수 있는가를 이끌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식사하고 난 다음에 식탁 교제를 통해서 자녀들의 어떤 그런 궁금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는 거를 간단하게 차를 마시면서도 대화를 할 수 있는 이런 대화처를 마련해야 된다. 그러려고 하면 뭐냐 하면 이 집안 분위기를 바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집안에 가면 뭐 TV가 먼저 딱 있잖아요. TV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인터넷 뭐 이렇게 다녀와 있는데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되면 어떤 시간제로 운영을 하고 하든가 뭐 해야 되는데 딱 가면은 그냥 의도적으로 이걸 핀단 말이죠. 음, 여러 가지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또 우리 회사도 뭐 나와보지 않겠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회사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어떤 가정의 분위기, 문화 이런 것들을 좀 바뀐 상태에서 대화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바람직한 이제 그 부모와 자녀와의 어떤 관계가 좋으면 이제 여기에 어떤 그 이성적인 만남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이루어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는 늘 우리의 그 자녀의 등을 보고 자녀가 어떤 부모의 등을 보고 이렇게 이제 자란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측면에서 부모를 바라보는 측면에서 우리가 자녀가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부간의 어떤 관계, 이런 부부간의 관계가 사이가 좋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자녀들도 금방 결혼을 하려고 그럽니다. 왜? 부부간의 부모와 모간의 어떤 부부간의 관계가 좋으니까 이 자녀들도 당연하게 결혼을 자연스럽게 여기면서 또 결혼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루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측면을 우리가 이제 가정 속에서 잘 가져가야 되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부모의 폭넓은 이런 수용 자세를 통해서 이런 관계가
자녀가 이성 교제를 통해서 이제 파생될 수 있는 어떤 부정적인 이런 기능을 사전에 예방하는 기능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학교나 사회에서는 어떻게 돼요? 바람직한 이성 교제를 위한 일단 상담이라든지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정규 수업 과정에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접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떻게 돼요? 이제는 전체적인 어떤 지원을 수립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람직한 그 인제 청소년의 어떤 성문화까지 인제 우리가 봤는데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팁을 인제 어떤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다양하게 인제 청소년의 성 문제가 급격하게 변해가고 있고 우리나라도 성뿐만 아니라 인제 뭐 마약도 마찬가지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들이 인제 이제 쉽게 인제 이런 것들이 인제 우리의 성이 인제 우리 사회 속에서 인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거를 인제 터부시하거나 무시할 수 없고 그다음에 이것을 인제 끄집어냄으로 인해서 우리가 청소년들의 바람직한 이러한 성문화로 이끌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잘 진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성의 어떤 청소년들의 성에 있어서는 어떤 제일 문제는 가정과 그다음에 학교와 그다음에 사회죠, 사회. 이 사회는 뭐 지역 사회, 그다음에 이제 크게는 이제 국가 이렇게 이제 그런 역할들을 이제 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떻게 되든 간에 가정이다, 가정. 그리고 학교 생활을 통해서 어떤 그런 폭넓은 이성 교제와 학생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고, 그다음에 사회를 통해서 이제 사회성을 배우면서 이제 각자의 어떤 지위와 위치에서 따라서 이런 역할들을 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가정이다. 특히 이성 교제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의 어떤 기본은 가정 속에서 이루어져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을 바로 세워 간다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서 강의를 이제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에 이제 또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주간도 여러분들 또 수고 많으셨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